수줍음이 많은 내향적인 성격과 자폐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를 처음 보신 분을 위해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성인이 돼서야 자폐와 ADA 진단을 받았어요. 저 스스로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신경 다양성에 대해 연구하고 뼈대를 만든 미국 학회의 논문과 전문가 영상을 찾아보고 공부했죠. 덕분에 저 스스로의 어려움을 이겨낸 것뿐만 아니라 저를 닮아 산만했던 딸아이를 사교육 없이 부산 특목고에 합격시키기도 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폐와 수줍음의 차이에 대해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 NIMH가 말해주는 정확한 내용과 함께 우리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쉬운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도 혹시 자폐일까요? 라며 진지하게 물어보시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보이는 질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그냥 낯을 가리고 내향적인 건 줄 알았는데 자폐와 어떻게 구별하나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많은 자폐 특성들이 내향적이고 수줍은 분들이 겪는 경험과 겹쳐 보일 때가 많거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자폐나 ADHD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그 기질, 특성만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모든 걸 너무 맞다 아니다 라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끔 당신은 자폐가 아니야, 착각하는 거야 라고 단정 짓는 댓글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불안장애도 있고 PTSD도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ADHD나 자폐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정말 복잡한 존재니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향인과 자폐인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건 많은 자폐인들이 결과적으로 내향인이 된다는 그 이유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예민하다는 건 감정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뇌가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 처리가 남들보다 훨씬 강렬하다는 뜻이죠. 빛, 냄새, 소리, 촉감 같은 것들이요. 예를 들어볼까요?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음악 소리가 좀 크네 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음악 소리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친구가 하는 말이 뇌에서 처리가 안 되고 공황 발작이 올 것 같고 밥도 안 넘어가는 상태. 이게 바로 자폐인의 감각 과부하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신 사연이 있어요. 저도 숫기 없는 친구들과 저의 차이점을 확실히 느꼈어요. 친구들은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좀 긴장하고 남들 시선을 의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고 편해지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시각적인 자극, 소음, 사람들이 부딪히는 느낌, 이 모든 게 제 뇌에 가해지는 전기 충격 같아요. 참고 집중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서 결국엔 말문이 막히고 도망치고 싶어져요. 그런 날은 집에 오면 기절하듯 쓰러지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줍음과 다르죠.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해서 오는 물리적인 고통에 가까워요.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타고났는지 크면서 생긴 건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회나 가족이 넌 이래야 해 라고 가르치기 전의 모습 말이에요. 지금의 저는 아주 내향적인 사람인데요.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엄청난 외향인이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말을 걸고 친구도 금방 사귀었. 하지만 문제는 생각에 필터가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너무 솔직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그 때문에 계속 혼나고 지적받았어요. 그건 예의가 아니야. 너무 나대지 마라. 조용히 해라. 이런 꾸중을 계속 들으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나를 숨겨야 하는구나. 내 본능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저는 후천적인 내향인이 되었어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받은 메시지 중에 제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한 사연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릴 때 외향적이었다는 부분에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말수를 줄였다고 하셨죠. 당연해요. 제가 하는 말마다 틀렸다고 지적받았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항상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며 살았어요. 저도 똑같아요. 어릴 땐 누구에게나 말을 거는 아이였는데 자라면서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제 방식이 잘못됐다는 말을 평생 들어왔으니까요. 지금은 제가 진짜 누구인지 찾기 위해 저를 다시 가르치고 있어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내향적이라면 원래 그런 성향이었 아니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숨기며 내향인이 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내향적이거나 사회 불안이 있는 분들도 사회생활을 힘들어하지만 자폐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회 불안은 경험이 쌓이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첫 직장 상사가 어려워도 지내다 보면 아, 상사란 이렇구나 하고 배워서 다음 직장에서는 요령이 생깁니다. 하지만 저 같은 자폐인은 모든 인간관계를 개별적인 매뉴얼처럼 외워. 1번, 이 사람에겐 이렇게 인사한다. 2번, 눈은 3초만 마주친다. 3번,
이 질문엔 이렇게 답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매뉴얼이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A라는 상사에게 통했던 방식이 B라는 상사에게 안 통하면 우리는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내 매뉴얼엔 이게 정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화를 내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읽는 게 아니라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한 사람의 심리를 읽기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사회 불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아진 뒤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곱씹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는 상대방이 미묘하게 표현하는 감정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상대방이 폭발할 때까지 눈치를 못 채다가 관계가 갑자기 끝나는 느낌을 받고 맞아요. 우리는 미묘한 신호를 놓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더 완벽하게 연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끝에는 번아웃이 기다리고 있고 열심히 대화에 참여하려고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상처가 될 때도 있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열심히 대화에 참여하려고 노력했는데 누군가 저한테 너 왜 이렇게 조용해? 말 좀 해 라고 말할 때 진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에 대한 저항과 루틴이에요. 이건 내향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자폐인들에게 일상의 루틴이 깨지는 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잘 작동하던 기계에서 부품 하나가 빠져서 전체가 고장나는 느낌. 제 경험을 예로 들어볼게요. 어느 날 친구가 제가 사다 놓은 돈가스를 말도 없이 요리해 먹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내 돈가스 먹었네? 다음에 너가 사? 하고 넘어가기.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셧다운이 돼요. 돈가스가 없어져서라기보다는 제 머릿속에 계획된 돈가스가 있는 저녁이라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 그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불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내향인이라고 해서 갑작스러운 약속 변경이나 물건의 위치 변화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폐인에게는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정말 힘들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면서 이거 내 이야기인데? 싶으셨다면 혹시 내가 그동안 너무 애쓰며 살아온 건 아닌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분처럼요. 2달째 자폐에 관해 모든 걸 찾아보고 있는데 여전히 에이 설마 그냥 내성적인 거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확신이 듭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해요. 하지만 새로운 규칙을 따르고 감각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서 며칠씩 알아눕는 거였어요. 이제야 저 자신을 알게 되었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이 ADHD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70%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두 증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께 생기는 어려움, 장점과 약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만의 꿀팁까지 이 영상에서 이어 설명드릴게요.